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청문 저자 김지근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4장 4절 5항의 정보보수 생산 단계인 146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보고서의 생산이라는 것은 수집된 첩보를 분석해서 정책 결정과 국가안보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보고서로 이제 생산하는 단계를 의미하죠. 그 역할은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당면 예상 위협의 사전 경고 기능입니다. 정보보고서는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단기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예측하고 또 합동참모본부의 일일 정보 군사 동향 보고서처럼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작성이 됩니다. 둘째는 정책 결정의 근거 제공의 기능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정보본부 등 정보기관과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방연구원, 국립외교안보연구원, 통일부의 정세분석국 등의 정보부처와 그리고 삼성, 현대, LG경제연구원 등의 민간 연구기관이 이것을 작성해서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또 국가급 정보 판단 지원 기능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매 3년마다 국가정보 판단서를 작성해주고 국방정보원은 이제 국방정보 판단서, 그리고 한국연합사는 한반도정보 판단서를 작성을 하죠. 미국의 국가정보실장이 또한 단기 1, 2년 그리고 중기 3, 5년의 전망 보고서인 국가정보 판단서를 작성하고 전략적인 판단에 활용을 하죠. 요컨대 정보보고서는 국가안보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정책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핵심 분석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요건을 보시면은 먼저 신속성, 명확성, 객관성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적시성입니다. 적시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죠. 아무리 정확한 보고서라도 시기를 놓치면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전달되는 정보가 더 유용할 수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시적절한 보고가 좋은 정보의 첫째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성성과 명료성인데 이것은 정보가 필요한 핵심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면서도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배제해서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정보일수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객관성은 모든 정보의 분석의 기본 전제입니다. 보고서 내용이 아무리 신속하고 명료하더라도 주관적이거나 편향된 관점에서 쓰여진다면 그 정보는 신뢰성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미국 정보개혁 테러방지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제도화했고 또 정보 공동체 전체에서 시의성과 객관성,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정보보고서는 시기적절하고 간결하며 객관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비로소 이럴 때 비로소 이제 국가정책과 안보 결정의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 보고서 작성 원칙을 보시면은 정보의 활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정인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되겠죠. 먼저 적시성은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신속히 전달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적합성은 정보 내용이 사용자 요구와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확성은 사실과 추측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술하는 것을 말하고 완전성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형식과 내용이 누락 없이 충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객관성은 정치적인 또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 중심으로 작성해야 하며 간결성은 이제 불필요한 수식어나 장황한 표현을 피하고 핵심 위주로 시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료성은 가정과 조건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일관성은 전체 보고 내용 간의 논리적인 연결성과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정보 분석관이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요. 토머스 핑거는 이제 정보 분석관이 작성하는 정보보고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핵심 요소들을 제시했는데 먼저 정책 결정의 효율성입니다. 이것은 보고서가 정책 집행과 의사결정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해결안의 신뢰성 문제는 제시된 대안이나 해결 방안이 얼마나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가를 평가해야 하고 첩보의 질과 양을 또한 평가해야 됩니다. 사용된 정보가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검토해야 되고요. 또 가정의 검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결론이 어떤 첩보 조합에 의해서 도출되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대안 제시도 마찬가지 되어야 됩니다. 단일 결론이 아닌 새로운 시각이나 추가 대안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또 정보 요구의 충족도 면에서도 보면 보고서가 정보 요구자의 질문이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통찰력을 제공해야 되겠죠.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 문제의 본질과 의미를 해석하는 통찰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판단의 신뢰성인데, 분석관의 결론과 평가가 근거 있고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셔먼 켄트는 이제 정보 보고서를 기본, 현형, 예측, 판단 정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요. 기본 정보는 이제 과거 및 정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의 구조와 특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인데요. 국가의 지정학적인 환경, 정치, 제도, 경제, 군사, 인구 등 기본적인 재원과 특성을 분석으로 해서 백과사전적 성격으로 형식으로 작성을 한 것을 말합니다. 대표 사례로 냉전 시기의 나토의 바르샤바 군사력 평가 보고서, CIA에서의 The World Factbook, 한국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이제 세계 각국의 편람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정기 기본 보고서가 되겠죠. 기본 보고서. 현행 보고서는 이제 기본 정보에서 파생된 동태적인 정보를 다루는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각 분야의 현재의 변화를 추적을 해서 작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인물의 동향과 정책 변화, 경제, 사회, 구조 변동, 군사력 변화, 환경 정책 등을 이제 포함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대통령의 일일 정세 브리핑이 있고요. 영국의 합동정보센터의 이제 레드북, 그리고 한국의 NSC의 현행정보 브리핑과 합참에서 하는 그 일일 군사동향 브리핑, 이것이 이제 현행정보 보고서가 되겠죠. 위기경보 정보도 현행정보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예측 판단 정보 보고서는 이제 기본 정보와 현행 정보를 종합해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고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략적인 영향력과 전쟁 잠재력, 비군사적인 압력 수단, 사회 경제적인 조정 가능성, 특수 취약점, 행동 예측 등을 평가를 한 보고서가 되겠는데, 미국은 이제 이런 어떤 대통령 요약 보고가 있고, 또 뭐 국가정보 판단서 이런 것도 이제 시니어 국가정보 판단도 마찬가지 예측 판단 보고서 될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마찬가지 국가정보원이라든가 국방정보본부, 합참에서 한반도 정보판단서, 뭐 국가정보판단서, 국방정보판단서가 이런 국방정보판단서 작성되는 이런 것들이 판단 보고서가 되겠죠. 그래서 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보고서의 구분을 갖다 과거, 현재, 미래, 기본, 현형, 판단 보고서가 이제 체계적으로 다루도록 했는데, 이것은 정보 분석의 연속성과 전략적인 활용성을 높이는 데 이제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 생산 과정에서 보안과 어떤 효율성, 객관성을 중심으로 유의해야 되는데, 먼저 보고서 작성 시에 유의할 사항으로서는 사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생산이 되어야 되고, 현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작성해서 과도한 생산을 피하고, 배포 대상 부서와 인원의 비밀 취급 등급에 따라 보안 수준을 엄격히 구분하고, 분석 결과는 실행 가능한 대안과 선택 가능한 방식을 포함해야 하고, 보고서 전반에 일관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가끔 시험에는 나오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생산 과정과 결과 보고 시에 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편향적인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편견이나 기관 내 편향으로 인해서 정보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가 있고요. 또 기관 간의 경쟁이 발생됨으로써 동일 사안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 상이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고, 또 정보 사용자가 요구하는 시점에 맞춰서 신속히 제공되지 못하는 시기성의 적시성의 문제가 있고, 또 기관 간 또는 동일 조직 내에서 분석 결과가 상충할 수 있는 판단의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고서 형식 문제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 분석 내용을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도록 쉽게 이해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활용성의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 보고서가 사용자가 어떤 이해를 못하든가 개인적인 편견이라든가 정치적인 의도 등으로 인해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저런 정보보호서는 보안 유지, 객관적인 분석, 적시성, 이해 용이성, 실행 가능성을 충족을 해야 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될 경우 정보의 효용성과 신뢰성이 크게 저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고서의 종류를 보시면은 전달 방식과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브리핑 같은 경우는 정보 사용자나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강연식이나 문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주로 현역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되겠죠. 다 수시 보고서 마찬가지 현역 정보 전달 방법이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정보 분석관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현행 정보 전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 보고는. 일일 정보 보고서 마찬가지 24시간 동안에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매일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 형태가 되겠고요. 정기 특별 보고서는 이것은 축적된 정보가 다수 사용자라든가 기관과 관련될 때 사용을 하는 것인데 판단 보고서 같은 것이 이제 정기 특별 보고가 될 수가 있고 정책 보고서 등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전화나 전문 형태로도 마찬가지 보고를 하게 되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 활용이 될 수 있죠. 이때는 이제 보안 유지가 이제 필수적이 되겠죠. 기타 이제 필름, 서적, 구두, 전달, 도표, 사진, 정기 간행물, 견문 보고서 형태로 해서 보고되는 보고서가 있겠죠. 즉 정보 보고는 대상과 긴급성, 전달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상황과 목적에 맞게 보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절 6항에 정보보고서 전파 단계 150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문제지가 발간이 됐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문제지는 각 전자책 판매 모든 서점에서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